안녕하세요. 시카고 김변입니다. 오늘은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고 싶은데 고용주로서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영주권이 나오는지 마음에 드는 직원이 있는데 영주권 스폰서십을 진행하기 위해서 내가 뭘 갖춰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권을 취업이민 스폰서로서 스폰서 해준다는 의미는 원래 그 스폰서인 업체 아니면 회사에 어떠한 조건을 가진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즉 일단 뭐 세금 보고라든지 하다못해 구글 서치를 통했을 때 그 사업체가 조회가 되어야 되겠죠. 이민국 심사관이 영주권 스폰서로서의 서류를 냈을 때 과연 이 가게가, 과연 이 사업체가 제대로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는지, 존재는 하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해 하겠죠. 만약 어느 정도 사이즈 이상이 된다면 그 존재 자체를 염려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주 직원이 작은 뭐 두세 분 정도의 직원밖에 없는 회사라면 이민국에서 이 가게가 잘 존재하는지 따져볼 확률이 있으니까요. 적어도 그 비즈니스가 세금 보고를 정상적으로 하고 어느 정도 운영이 되는 곳이라면 그 부분은 거의 염려하실 게 없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재정 능력입니다. 원래 영주권 이 취업 이민에 있어서 이민국이 생각하고 있는 상황은 빚을 내서 외국인을 영주권 스폰서는 할 수 없다입니다. 즉, 이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순이익이나 아니면 순자산이 그 외국 영주권 신청자에게 줄 수 있는 주려고 하는 연봉을 최소한 1년 이상은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순자산이나 순이익이 넘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한 5만 불 정도 연봉을 줘야 되는 만약 영주권 포지션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이민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그 사업체가 가장 최근 세금 보고한 금액에 나오는, 즉 비즈니스라면 보통 코퍼레이션일 거고요. 그럼 코퍼레이션의 텍스 리턴이 IRS 폼 넘버가 1120입니다. 1120. 그러면 그 1120 세금 서류 제일 최근 것에 그 첫 번째 페이지에는 보통 총 매출과 기타 익스펜스를 다 떨어낸 순이익이 적혀 있죠. 아랫부분에. 그러면 그 순이익이 그 영주권을 진행하면서 앞으로 발생해야 하는 영주권 신청자에게 줘야 하는 연봉보다 높으면 그러면 영주권 진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 회사가 절세 목적이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 순이익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익은 비록 적거나 심지어는 손해일지라도 자산이 순이익으로 순 네트로 많으면 그 금액을 커버할 수 있으면 또 영주권 스폰서를 별도의 부담 없이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보통 1120에 스케줄 L이라는 서류가 있는데 그 자산에 해당하는 서류에 여러 가지 숫자가 적혀 있는데 그 중에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캐시겠죠. 그러면 그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순 자산에서 은행의 비즈니스로 인해서 많은 평균 잔고를 유지하고 있고 보통 회계연도가 끝나는 12월 말 기준으로 전년도 적혀 있는 금액이 상당한 숫자가 된다고 하면은 그것만으로도 영주권 스폰서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물론 이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설명할 것이 많지만 우선 오늘 이 영상을 보실 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자면 결국 영주권 스폰서를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보통 가장 최근 연도의 비즈니스의 회사 세금 보고 서류상에 순금액, 순이익이나 순자산이 얼마인지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포인트는 보통 영주권을 진행을 하면 사실 시작하는 단계에서 회사의 세금 서류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대체로 약 1년 정도 뒤에 그 회사의 세금 보고 서류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작년에는 조금 슬로우한 숫자를 보인다 할지라도 이제 영주권 스폰서십을 시작하시고 나서 앞으로 이 해가 끝나는 그 연도에는 숫자를 좀 좋게 만든다면 마찬가지로 영주권 스폰서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사실 많은 경우에 영주권 스폰서십을 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부분을 잘 준비하면 가능해집니다. 이제 오히려 영주권 실제에 있어서 이제 변수랄까요?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 업체와 그 가게에서 어떠한 포지션을 포지션을 만들 것인가, 그 포지션이 이민국이 봤을 때 이 사업체, 이 가게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필수적인 요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하자 없이 처음부터 잘 셋업을 해서 이제 영주권 신청하실 분의 학력 그리고 경력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잘 따져봐서 가능하면 석사학위가 있다면 EB2 취업이민 2순위로 해서 석사학위 요구하는 포지션으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만약에 이제 아무래도 경력 조건이 학력 조건을 높게 요구하면 연봉이 높게 나오니까 영주권 스폰서를 함으로써 스폰서분이 부담을 많이 지기 때문에 굳이 그런 상황이 안 된다면 이제 학사 또는 이제 경력, 또 심지어는 아무런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비숙련 포지션도 과거 닭공장이랄지 복숭아 농장이랄지 이런 대규모로 진행했던 비숙련 이민은 지금 거의 어렵지만 인디비주얼 케이스로 가게에서 서버를 구한다든지 쿡을 구한다든지 이런 점원을 구한다든지 이런 포지션은 굉장히 지금 영주권 케이스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용이한 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그 사업체, 고용주의 상황을 잘 고려해서 포지션을 잘 잡는 것이 지금은 더 영주권 진행에 더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위에 아니면 직원분 중에 이제 너무 열심히 일하고 오랫동안 같이 하고 싶은 직원이 있어서 영주권 스폰서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변호사에게 가장 최근 연도 세금 보고 서류를 가지고 참고로 그 회사의 상황을 상의하시면 대개는 케이스를 진행 가능하도록 가이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상 오늘은 영주권 스폰서로서 어떤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